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좀 흥미로운 소식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전 장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들 주목했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예상된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좀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건지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그냥 후보 한 명 뽑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보수 진영의 현대 상황,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 후보가 이겼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료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결과부터 보면요. 어제였죠. 5월 3일. 네, 고양시 킨텍스 전당대회. 맞습니다.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득표율 56.53% 얻었어요. 한동훈 후보는 43.47%였고요. 꽤 차이가 났네요. 전체 투표율도 52.62%면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선출 방식이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합산이었거든요. 네네, 반반이었죠. 근데 김 후보가 이 두 군데서 다 썼다는 거예요. 당원들 투표에선 61.25% 얻었고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1.81%로 이겼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강송당원들만의 지지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확실히 기반이 탄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김 후보 메시지를 좀 볼까요? 수락 연설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히 연대하겠다. 네, 이재명 후보를 이미 독재자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전략이죠. 일단 우리 편 확실히 묻겠다 이런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경제 위기 극복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요. 네, 그럼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수 진영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연설에서 1987년 체제 개헌 얘기도 나왔던데요. 헌법 개정까지. 네, 그건 장기적인 비전, 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안 해결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죠. 아까 말씀하신 그 연대,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다른 주자들과의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둔 거겠죠? 그렇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 11일이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네, 코앞이네요. 그래서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실제로 이게 딱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번 경선 결과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또 중요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 내에 어떤 힘의 균형이랄까? 그런 게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파로서 입지를 다진 김 후보가 이긴 게 소위 윤심의 영향력이 좀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인가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 이후에 보수 내부에서 책임론 같은 것도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과정에서 김 후보가 좀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김 후보 전략이 반이재명에 딱 맞춰져 있다면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 상황도 당연히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요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크게 불거졌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파기환송이요? 그럼 다시 재판하라는 거죠? 네, 하급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긴 한데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렇지만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 후보에겐 상당한 부담이죠.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사법 리스크라는 딱지가 붙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김 후보 쪽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선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인 건 확실해요. 그럼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볼까요? 국민의힘은 이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 이걸 더 강하게 외치면서 보수 단일화의 속도를 내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공격할 거고요. 양쪽 다 남은 한 달 정말 바쁘겠네요.
내부 결속 다지면서 또 중도층 표심 잡으려고 외연 확장에도 힘쓸 테고요. 그렇죠. 특히 김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엔 강성 지지층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 보수나 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끌어안아야 하거든요.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분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숙제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김문수 후보 선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고요. 반이재명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나 앞으로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큰 방향은 그렇게 잡힌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김 후보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강성보수 지지를 얻었고 이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단 이재명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탄핵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나 중도 성향의 보수 유권자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그들을 설득할 뭔가 다른 메시지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이재명 반대를 넘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통합의 비전이나 정책 대안 이런 걸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